안녕하세요. 물리학 1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운동량과 충격량 부분을 학습했었는데 오늘은 이어서 일과 에너지 부분을 학습해 볼게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와 있는 개념은 일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일에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일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영어로 어떻게 표기할까요? 우리 일하러 간다. work가 바로 일을 표현하는 단어인데 과학에서의 일은 바로 뭐냐면 물리학에서의 일은 물체가 이동하는 거리와 이동 방향과 나란하게 작용한 힘을 곱해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일의 기호가 W입니다. W는 뭐 곱하기 뭐야? 힘 곱하기 거리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일은 힘 곱하기 거리니까 W는 Fs. 단위는 뭐 있을까요? 단위는 힘의 단위가 뉴턴이고 거리가 미터니까 뉴턴미터, 혹은 같은 얘기인데 요거를 어떻게 써줄 수가 있냐면은 뉴턴미터를 줄이라고 표기해줘요. J 하나로 간단하게 표기할 수도 있어요. 줄, 요렇게 단위를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만약 선생님이 이 물체를요, 여기 있는 물체를 여기까지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때 이동하는 거리가 얼마냐면 S라고 했을 때 이 물체에 작용한 힘이 F란 말이야. 계속 힘 F를 주면서 S만큼 밀 건데 FS를 곱해준 게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물체에 가해준 1의 크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만 중요한 거는 반드시 이때는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거리의 방향이 어떻지? 나란하죠. 나란할 때만 이렇게 곱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요. 이번에는 힘의 방향과 이동하는 방향이 나란하지 않고요. 어떤 각도 세타를 이루고 있습니다. 2번은 좀 주의해서 한번 볼게요. 나란하지가 않단 말이야. 그냥 곱해주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번에는요. 아래 한번 내려와 볼게요. 자, 여기 지금 그림을 보니까 F가 일단 이동하는 방향은 위와 똑같이 이렇게 앞으로 S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런데 가해주는 힘의 방향이 이동 방향과 나란하지 않고 이렇게 힘을 작용을 할 거야. F만큼. 그랬을 때 이 F를 분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F의 X 성분과 F의 Y 성분으로 분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둘 중에서 X 성분과 Y 성분 중에서 일할 수 있는 친구는 누굴까? 당연히 이 이동하는 방향과 나란한 힘인 Fx만 일할 수가 있고요. Fy는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요, 한번 정리해 볼게요. 1의 크기 W를 구할 건데요. W라고 하는 거는 F의 Y 성분 안 돼요. F의 X 성분 곱하기 뭐지? 이동하는 거리인데요. 우리 F의 X 성분은 어떻게 쓸 수가 있죠? F 곱하기 사인 값이 아니고 코사인 세타라고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왜냐면 여기 각도가 세타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F 코사인 세타 S, 다른 말로 하면 FS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여기 한번 적어볼게요. 따라서 F라고 하는 힘이 한 일은 FS 코사인 세타와 똑같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중요한 개념이니까 암기를 꼭 하고 넘어갈게요. 암기. 그냥 암기. 선생님이 간단하게 문제 한번 내볼게요.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건데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요렇게 하늘색으로 해야겠다. 아니야. 자, 어떤 물체가 이렇게 있어요.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를 여기까지 내가 끌어서 이동을 시킬 겁니다. 이때 물체에 가해준 힘은요. F는 60N의 힘을 계속 가해줄 거야. 이렇게. 각도는 몇 도일까요? 각도는 60도입니다. 나란한 방향과 각도는 60도예요. 이때 이 물체를 어디까지 움직일 거냐면은 이렇게 20m만큼 움직일 거예요. 자, 뭐를 구해야 돼요? 네,
이 물체에 가해준 1의 크기 얼마일까요? 어떻게 구하면 되지? 간단하게 식을 한번 세워볼게요.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죠. 이때 F 얼마입니까? F는 60 곱하기 코사인 몇 도입니까? 60도 곱하기 거리 얼마예요? 20m. 얼마가 나오지? 60 곱하기 코사인 60은 2분의 1이고 곱하기 20이니까 정답은 600. 단위 얼마인가요? 단위 줄. 이렇게 정답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과 나란하지 않은 그런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은 반드시 코사인 값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거리를 곱해줘야 올바른 1의 크기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해 두고요. 넘어가 볼게요. 자, 우리 왼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 1번이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의 미한 1은 물체의 어떤 변화량과 똑같다. 왼쪽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문제 1번이요. 물체에 작용한 힘과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곱한 물리량을 뭐라고 했습니까? 1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기호는 W요, W. 그 다음에 힘 이동거리 그래프에서 2번은 아직 할 수 없는 문제네요. 그럼 이제 다음 넘어가 볼게요. 2번을 보겠습니다.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와 1이요, 1. 자, 이 그래프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계속해서 단원마다 다른 내용으로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그 핵심은 똑같습니다. 이 그래프에서 면적은 모름이 아니야, 기울기는 모름이 아니야, 이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는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힘과 이동거리 그래프에서요, 차지하는 면적은 모름이 한다. 힘이야 뭐랑 같다? 1과 똑같다. 네, 별거 없어요. 힘과 거리 그래프에서 면적은 바로 뭐다? 1이다. 1. 힘 곱하기 거리는 1.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 가지. 힘의 크기 일정할 때는 바로 이 면적이 그냥 힘 곱하기 거리니까 1이 되고요. 힘의 크기가 일정하지 않아. 이렇게 변화합니다. 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작은 네모난 요 작은 면적을 하나 구해보면은 요 작은 면적의 크기는 바로 힘 곱하기 굉장히 작은 거리 델타 S인데 요런 사각형을 여러 개 그때 여러 개 만들어 보면 결국에 요걸 다 더했을 때 요 전체 그래프가 차지하는 면적이 또 뭐가 되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1의 크기가 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결과적으로 힘과 거리 그래프에서 힘이 일정하든 혹은 일정하지 않든 그 면적이 차지하는 크기는 바로 그 힘이 그 이동거리를 이동하는 동안에 해준 1의 크기와 똑같다 라고 하는 거를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여기 2번 문제만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힘거리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이동거리 축과 이루는 면적은 바로 뭐랑 똑같다? 힘이 물체의 한 1과 똑같다 라고 하는 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장 넘어가서요. 1과 에너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운동 에너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물리학에 나올 여러 가지 에너지 중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가 바로 이 운동 에너지인데요. 별표할게요. 운동 에너지. 별표. 운동 에너지의 기호는요. 대문자 E를 쓰고요. 조그맣게 소문자 K를 적어줘요. 여기 바로 의미하는 게 키네틱 에너지라고 해서 운동 에너지를 약자로 이렇게 표기해 준 거예요. 단위는 역시 에너지의 단위는 줄을 써요. 줄. 위에서 배웠던 1의 단위, W의 단위도 역시 뭐였지? 단위가 줄이었지. 같습니다. 즉 1과 운동 에너지, 즉 1과 에너지는 같은 단위, 줄을 사용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고요. 한번 볼게요. 질량이 m이고요. 속도가 v의 속력으로 운동할 때 이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표기해 주냐면요. 바로 2분의 1 질량 m 속도의 제곱 이렇게 표기해 주면 되겠습니다. 요 식은 그냥 별표해 두고 무조건 뭐하다 무조건 암기. 지금부터 연습장을 하나 꺼내서요. 아무것도 써있지 않은 연습장을 꺼내서 바로 이 2분의 1 mv제곱을 딱
20번만 적어볼게요. 무조건 암기하고 넘어가야 되는 시기라서 딱 20번만 적어보고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v제곱 20번 시작! 됐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요. 이 식을 어떻게도 쓸 수가 있냐면은 우리 앞에서 배웠듯이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이것도 어떻게 바꿔 쓸 수가 있냐면 우리 운동량식이 뭐였지? 운동량은 P는 mv였지. 그러면은 봐봐요. 여기서 P제곱은 뭐지? P제곱은 m제곱 v제곱이지. 그러면은 m분의 P제곱은 뭐지? mv제곱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2분의 mv제곱을 2m분의 P제곱 이렇게도 적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암기해두면 좋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나옵니다. 중요한 거 밑에 두 번째 일과 운동 에너지의 정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일하고요. 지금 배웠던 이 운동 에너지 사이의 관계식을 정리한 식인데 이번도 별표해 둘게요.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일은요. W죠. W는 뭐 곱하기 뭐였지? 바로 힘 곱하기 거리 FS였어요. 그런데 우리 물리학에서 F는 바로 뭐지? F는 바로 MA인 거 알고 있죠? F는 MA. 그러면 여기다가 MA를 집어넣어줍니다. 그러면 뭐가 되지? 여기 바로 MAS가 돼요. 그런데 우리 등가속도, 직선 운동에 대한 세 가지씩 기억나나요? 다시 한번 등장했어요. 왜 이게 등장할 수가 있냐면은 일정한 힘을 받는 친구들은 어떤 운동을 한다? 일정한 힘을 받기 때문에 등가속도 운동을 하겠죠. 속도가 빨라지는. 그럼 우리 세 가지 식 중에서 세 번째 식 기억나요? 세 번째 식. 첫 번째 식은 V는 V0 더하기 AT. 두 번째는 S는 V0T 더하기 2분의 1 AT 제곱. 세 번째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은 EAS. 그렇지. 대입. 여기에 대입해 줄게요. 세 번째 식을. 그럼 어떻게 바뀐다, 이 식이? 어떻게 바뀐다, 이 식이? 앞에 m을 빼주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으로 바뀐다 라고 하는 거. 공간이 없네. 다시 한번 쌤이 좀 공간이 없어가지고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다시 한번 1이라고 하는 거는 fs인데 mas인데 조식을 대입해 주면은 2분의 1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 되고요. 요게 요렇게 바뀌겠네요. 2분의 1 m의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거든요. 이게 바로 뭘까요? 요거는 간단히 해주면은 2분의 1 mv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의 제곱인데 어떤 식이지? 방금 우리가 암기했던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이죠. 그런데 뒤에 있는 건 어떤 운동 에너지? 나중에 운동 에너지. 처음 거는 V0이기 때문에 처음에 운동 에너지. 그럼 두 개를 뺀 거는 뭐가 될까요? 바로? 그렇죠.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이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의 차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이 물체의 한 1, W는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물체가 S만큼 이동하는 동안에 운동 에너지가 이만큼 변화했다 라고 하는 거를 1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즉 F라고 하는 힘이 이 술에 이 물체에 준 1의 크기는 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똑같은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볼게요. 다음이요. 그래서 우리 당연한 얘기지만 선생님이 이 힘이 한 일이 양인 경우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힘이 한 일이 양인 경우라고 하는 거는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으로 힘을 가해줬을 때는 이 물체의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어떻게 될까? 당연히 증가하겠죠. 두 번째, 한 일이 의미다 라고 하는 거는 내가 운동하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을 준 거거든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속력이 줄어드니까 운동 에너지는 감소하겠죠. 그런데 한 일이 0이야.
일해준 게 없어요. 힘 준 게 없어요. 그럼 이 물체의 속도는 변하지 않으니까 당연히 운동 에너지도 변하지 않고 일정하겠죠. 이건 당연한 얘기니까 한번 쭉 읽으면서 이해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다시 뒷장, 앞장 넘어가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요.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별표. 3, 4번 같이 한번 볼게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서 속력이 3으로 운동하던 질량이 2kg인 물체가 F의 힘을 3m만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물체의 속력이요. 처음에 3이었던 친구가 6으로 증가했습니다. 자, 간단해요. 식을 한번 쭉 써볼게요. 식. 1은요. 힘 곱하기 거리고요. 얘가 뭐랑 똑같냐면은 바로 운동 에너지의 변화이기 때문에 나중에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에 운동 에너지와 같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뭘 물어보고 있어? F가 수레한 1을 물어보고 있네. FS가 얼마죠? F는 얼마입니까? 안 나왔네요. 그죠? F를 구해야겠네요. 한번 구해볼게요. 근데 알 수 있는 건 뭐가 있지? 바로 운동 에너지의 차이는 구할 수 있지? 이거 먼저 한번 구해볼게요. 2분의 1의 질량이 얼마입니까? 질량은 2kg이고요. 나중에 속도가 얼마지? 6이에요. 그러면은 6m/s의 제곱 빼기 2분의 1 곱하기 질량은 똑같고 처음의 속도가 얼마지? 3이었으니까 이거 한번 구해볼게요. 얼마가 나올까요? 요거는 암산을 해주면은 36 빼기 9기 때문에 27임이 나옵니다. 단위는 주울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뭐지? 힘 곱하기 거리죠. 그런데 거리가 얼마야? 거리가 3이기 때문에 힘이 얼마가 나오지? 힘은 9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일단 1은 27주울이고요. 힘의 크기 얼마 나올까요? 힘의 크기는 거리가 3이니까 9N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만 다시 한번 이 문제 그냥 넘어가지 않고 이번에 이렇게 한번 풀어볼게요. 어떻게 풀어볼 거냐면은 일단 이 물체는 일정한 힘 F를 받기 때문에 F는 MA에 의해서 자 일정한 크기의 힘 F를 받는다고 하는 얘기는 일정한 가속도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물체 어떤 운동할까요? 당연히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그 세 가지씩 쓸 수 있다 없다? 쓸 수 있다. 세 번째 식이 뭐였지? 나중에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의 제곱은 EAS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 식에서 나중에 속도는 6이고요. 처음에 속도는 3이에요. 여기 얼마가 나와야 돼? EA의 거리가 몇 미터? S가 얼마예요? 3m네요. 3m. 그럼 풀어볼게요. 36 빼기 9가 얼마가 나와야 되지? 27은요. 6 곱하기 A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A가 얼마일까요? 가속도는 6분의 27이니까 2분의 9입니다. 그러면 우리 F는요. 힘은 MA이기 때문에 질량이 2고 가속도가 2분의 9니까 얼마가 나와요? 9N. 이렇게도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각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넘어갈게요. 다음. 왼쪽에 문제 1번을 같이 볼게요.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임이한 일은 물체의 어떤 변화량과 똑같다? 그렇죠.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똑같다. 바로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똑같다. 그 다음에 2번이요. 알짜임이 물체의 한 일이 양인 경우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해 증가해. 당연히 증가할 거고요. 음인 경우는요.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는 그런 운동을 하겠죠. 됐습니다. 됐고요. 넘어갈게요. 자,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운동 에너지가 끝났고요. 두 번째는 포텐셜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의 기호는 아까 운동 에너지가 EK였던 반면에 이 친구는 EP를 쓰거든요. 뭐의 약자냐면은 바로 포텐셜, 잠재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포텐셜 에너지의 약자로서 이 물체가 나중에 어떠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잠재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는 게 바로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중력, 탄성력, 전기력 등이 작용하는 계에서 물체 또는 계에 저장되는 에너지가 기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물체를 등속으로 이동시키는 데 필요한 일을 그 지점에서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 선생님이 좀 쉽게 설명해 줄게요. 일단 얘들아, 우리 그 포텐셜의 개념을 알고 있나요? 포텐셜? 포텐셜이 뭘까요? 포텐셜은 영어 시간에 배웠을 텐데 바로 잠재된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러면 이 에너지에서의 포텐셜은 뭘까요? 이 친구가요, 속도를 가질 수 있는 그 잠재력을 보는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보세요. 선생님이 어떤 물체를요,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 올렸어요. 쌤의 손이야, 그치? 이 물체를 여기까지 들어 올렸어요. 이때 이 물체의 질량은 m입니다. 그러면 쌤이요, 이 물체는 잠재 능력이 있을까 없을까? 있지. 어떻게 있지? 만약에 쌤이 이 물체를 놨어. 그럼 어떻게 돼? 이 물체는 가만히 있다가 여기까지 바닥까지 추락하겠죠. 그럼 바닥에 떨어지는 순간에 속도를 가져요, 안 가져요?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질 수가 있단 말이야. 즉 바닥에서부터 중력을 받고 있는 물체는 요만큼 h만큼 올려주면은 그와 동시에 뭘 갖는 거지? 나중에 속도를 가질 수 있는 잠재력이 생기는 거예요. 즉 이 물체의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mgh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이건 이제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번에는 두 번째, 이렇게 생긴 용수철이 있는데 쌤이 이 용수철을, 이 물체를요 이렇게 쭉 당겼어. 쭉, 손가락이야, 이상한데. 쭉 당겼어요. 그럼 이 물체는 잠재력이 있다 없다? 당연히 있죠. 왜지? 내가 이 물체를 놓는 순간에 이 물체는 잠시 후에 또 어마어마한 속도를 가질 거란 말이에요. 역시 포텐셜이 있는 거죠. 이때 정지된 상태에서 늘어난 길이를 x라고 한다면은 이 친구의 포텐셜 에너지는 바로 2분의 1의 kx의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 친구랑은 조금 모양이 다르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그냥 암기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물체가 잠시 뒤에 어떠한 속도를 가지게 되는 그런 잠재 능력이 얼만큼 있냐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친구의 포텐셜 에너지라고 정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조금 감이 왔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차근차근 한번 하나씩 봐볼게요. 첫 번째,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가 있어요.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 친구는요, 기준점으로부터의 물체를요, 어떤 지점까지 내가 이동을 시켰을 때 힘이 한 일을 그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래 그림 봐볼게요. 여기 지금 어떤 물체가 있는데 이 물체는 중력이 얼마지? 질량이 m이기 때문에 이 물체의 중력은 mg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 물체를 떨어뜨리지 않고 싶어. 그러면 이 물체에 얼마의 힘을 줘야 되죠? 이 물체의 힘을 mg에 저항해서 위쪽으로 mg만큼 힘을 줘야 이 물체가 떨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이 물체를 mg의 힘만큼 바닥에서부터 얼마의 거리? 그렇죠. h만큼 들어 올렸을 때 이 물체가 가지게 되는 바로 에너지는 힘 곱하기 거리이기 때문에 mg 곱하기 h. 그래서 이 물체의 중력 에너지는 바로 mgh가 된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여기 한번 적어 볼게요. 힘 F가 한 일은요. F가 한 일은 W는 힘 곱하기 거리고요. 이거는 바로 mgH가 된다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고요. 따라서 기준점에서부터 이 친구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mgh 다니는 줄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 역시 연습장에 20번 쓰고 암기할게요. 암기.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배운 내용이 조금 많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 운동 에너지에 대한 식, 그리고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대한 식, 그리고 일과 운동 에너지 정리에 대한 식,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꼭 복습을 하고 다음 시간에 강의를 이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고생 많았고요. 다음 차시에서는 여기 일과 에너지 부분 마무리하고 그 다음 문제까지 풀어보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안녕.